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이제 3회째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2회째, 민법에 입문을 했는데, 뭐, 법학에 입문한 거죠, 법학에. 그래가지고, 이 2회만 했어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지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저기, 막 공부하고 배우고 이제 했는데,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기초부터요. 그러니까 하나씩 그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분명히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우위의 실력이 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 이제 남은 기간 이제 3회 남았죠. 오늘하고 내일 모레 그래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이제 민법 총칙 이제 어저께까지는 이제 그 민법 기본 말 그대로 입문이었죠. 그래가지고 유효하게 원만하게 진행된 경우, 그 다음에 소유권, 무효인 경우, 채무불이행, 그 다음에 담보, 그 기본 개념에,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민총 앞부분, 그죠? 앞부분에서 기초 개념들 좀 했는데, 오늘은 이제, 민총을 이제 전반적으로, 거의 한번 물론 뭐 그 세부적인 거는 기본 강의 가서 하는 거고 그건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민총을 한번 전반적으로 다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조금만 처음이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얘기했지만 영어에서 알파베트 배우에서 이제 기초 초보 영어 배운다. 막 그 정도 개념을 갖고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어저께 이제, 여기는 했었고, 그죠? 미성이 이제 법인 파트 들어가다가 이제, 여기였나? 제한 능력자하고, 몇 페이지였냐면, 예, 그래서, 54페이지였죠? 54페이지. 이제 법인, 여기서, 예,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민법 총칙인 공통부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통부무, 그러니까 당사자, 주체,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시작한 게 민법 1조부터, 그죠? 1조는 법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규율을 한다. 세 개 가지고. 그 정도 말고 있어도 충분하고, 2조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걸 했었죠. 그죠? 그래서,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파생 원칙이 4개 있었죠. 사정 변경, 권리 남용, 그 다음에 금반원, 실효의 원칙. 지금 여러분 암기 안 돼도 돼요. 그런 거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는 결국 권리 남용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권리 남용이 되면은 그 권리 행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법하게. 그죠? 그래서 청구를 기각시켜버리고 패소를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2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체가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당사자, 그래서 3조의 권리 능력. 그죠? 그래서 살아서 출생했을 때부터 권리 능력이 있다. 그죠? 그래서 출생하는 게 언제라고 그랬죠? 전부 노출이라고 그랬죠. 태아가 전부 노출설. 그래가지고 전부 노출되기 전까지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상속 같은 걸 못 받으니까 태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민법이 몇 개는 태아한테 권리 능력을 인정해준다. 그래가지고 손상유, 그래서 손해배상, 상속, 유증,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태아도 권리 능력이 있고, 그랬을 때 시기, 그러면 언제 권리 능력을 취득하느냐 해가지고 우리 판례는 정지 조건설이라는 거를 취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조건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만 잘 기억하세요.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을 의존시킨다.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불확실한 사실. 네? 그게 조건이에요. 불확실한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 후에 변호사 시험에 붙으면 1억을 주겠다. 공짜로. 그래서 이제 그 공짜로 주는 게 증여라고 그랬죠. 증여. 그죠? 그래서 증여계약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그러면은 3년 후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면 조건이 성취된다 그랬죠. 그죠? 장래 발생한 그 불확실한 사실인데 합격하면 조건이 성취됐다. 그렇게 되면은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일단 그것만이라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태아도 만일 아버지가 차사고로 죽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살아서 출생했다. 그러면 살아서 출생할지
죽어서 출생할지 모르니까 살아 출생하는 거는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하니까 조건이다. 그죠? 근데 조건인데, 그 살아 출생해서 조건이 성취되면 이제 그때 권리 능력이 발생한다. 그죠? 대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로 소급해서 발생한다. 이랬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정도만 해도 이제 권리 능력 파트에서는 그 정도만 있으면 충분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은 뭐라고 그랬죠? 뭐 의사표시를 판단할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10억짜리를 팔 때는 10억으로 판다. 그래서 이런 판단 능력인데, 정신병자나 그 만취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판단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런 거 배웠었죠. 그래서 선의, 악의. 선의는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악의는 아는 거. 그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획일적 판단, 구체적 개별적 판단 이렇게 하죠. 획일적 판단은 누구나 딱 기준이 정해져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 등본, 그죠? 딱 정해져 있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나 의사능력은 획일적 판단이 안 되고 구체적 개별적 사건마다, 그죠? 사람이 치매자다 그러면 정신이 돌아올 때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따로 판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했고, 행위능력. 행위능력에서는 우리가 딱 하나만 하자고 그랬죠.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다. 그런 거를 우리 법학에서는 무슨 능력자라고 그랬죠? 제한 능력자다. 이랬었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하고,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가서 무효가 된다. 그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미성년자가 자기가 어떤 매매를 했을 때 자기한테 유리하면 취소 안 하고, 그래서 이건 유효가 되는 거죠. 불리하면 취소해서 무효화시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준다. 그래서 미성년자 보호는 거래 안전을 희생해서라도 미성년자를 보호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한능력자 보호다. 그죠? 그래가지고 갑이 제한능력자인데 을한테 팔았고, 을이 병한테 제3자가 생겼을 때 제3자가 그 갑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걸 모르는 거, 그런 사람은 선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선의의 제3자. 그래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 줄 것인가, 미성년자를 보호해 줄 것인가. 근데 우리 민법은 거래 안전을 희생해서라도 미성년자를 보호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자기의 법률행위를 선의 제3자한테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보호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저께 그런 것까지 했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려우니까 좀 나중에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당사자 파트에서 자연인이 된 거야. 자연인.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법인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법률이 만든 사람. 이제 법인. 그래서 이제 법인 파트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법인 파트에서는 이제 법인은 민법에서도 법인이 나오고 상법. 주로 상법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 여기서는 민법에서는 민사법인이라고 그러고, 상법에서는 여러분들 주식회사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삼성, 현대, 주식회사. 그죠? 여기는 민사법인.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을 잘해야, 상법을 잘해요. 법인을 잘해놔야 상법을 잘해. 민법에서는, 민사법인은 별로 우리 거래 실상이 많이 없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데, 이걸 잘해놔야 상법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법인 개념. 그리고 법인하고 또 이제, 법인하고 비슷한 게, 이제 좀 이따 보면 대리라는 거랑 비슷해요. 뭔 말인지 몰라도. 예, 그래서 여기를 가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법인의 개념. 그래서, 어저께 여기까지 했었고, 예, 그래서 이런 거 구체적인 건 나중에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법인 여기요. 8페이지를 가보세요. 노트 8페이지. 법인. 그럼 법인 말 그대로 법률이 만든 사람이에요. 법률이 만든 사람. 법인은 법률이 만든 사람. 대표적인 게 회사란 말이에요. 회사. 그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회사.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법률이 있어야 돼요. 법률. 그래서 법률에서 이런 것은 법인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법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로 근데 이런 법률은 상법에 많이 가 있어요. 상법에. 이렇게 민법보다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법률에 근거해서 이제 회사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정관이라는 걸 작성해. 정관은 법인을 만드는 사람끼리 내부적인
규약이라고 하면 되겠 규약. 그러니까는 회사를 만들어서 목적은 우리는 뭐 사립학교다. 그러면 사립학교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법인을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얼마를 그 행위는 사립학교법을 위해서 뭐 대표이사는 뭐를 하고 이사는 뭐를 하고 뭐 감사는 뭐를 하고 이런 걸 쭉 정해놔요. 여기다가. 얘네들끼리 쭉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정관이라고 그래요. 법인을 만들 때 만드는 사람끼리 내부적 규율, 내부적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게 정관이에요. 이렇게 정관을 작성해가지고 행정청에 가서 구청 같은 데 가서 이러이러한 법인을 만들 테니까 이게 근데 갑법인이다. 갑법인. 갑법인으로 만들려고 하니까는 허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요. 허가를 내준 다음에 이 허가증을 가지고 이제 법인 등기만 따로 하는 등기소가 있어요. 거기서 가면은 이제 설립등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립등기. 그래서 우리 설립등기 우리가 우리가 첫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게. 어저께 이렇게 해서 갑 소유였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고 부동산이죠. 토지나 건물 소유권 보존 맨 처음에 하는 게 보존 등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 얘가 팔았어요. 그죠? 그들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렇게 이런 것처럼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뭐 저당권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런 등기, 이거는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예요. 권리 변동, 부동산에 이거랑 법인을 만드는 설립 등기는 완전히 별개예요. 이 명칭만 등기라는 이름을 쓰는 거지, 이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를 나타내는 등기하고 회사를 만드는 이 설립 등기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설립 등기를 하는 순간 비로소 법인이 되는 거예요. 법인, 여기까지. 그래서 비로소 법인이 된다요. 법인이 된다. 그래서 이 말은 법인으로서 이제는 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법인. 사람은 자연인하고 법인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등기하는 순간 법인이 됐으니까 이때부터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이렇게. 그때부터 얘는 권리 의무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자연인이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구조는 최소한 이게 구조, 그죠? 맨 처음에 법이니까 법률이 있어야 된다. 그건 쉽게 되죠? 그리고 법인을 만들려면 내부적으로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뭐 하고, 너는 대표이사하고, 너는 감사하고, 너는 뭐 하고,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 다 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런 걸 설립행위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청 가서 허가해 주시오. 그럼 법원에서 허가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허가증 가지고 가서 이제 등기소 가서 법인 설립 등기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허가증을 내면 허가를 해주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비로소 사람이. 알았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이런 과정을. 그래서 먼저 법인을 만드는 방법. 오늘은 최소한 요 정도까지. 가장 간단하게. 그래서 따라서 만일 설립 등기를 요까지는 했는데, 허가까지는 받았어요. 허가까지는 받았는데, 만일 아직 등기를 못했다, 아직. 하기 전이다. 이랬을 때는, 이때는 법인이 아니에요. 못하면 법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영어가 더 와닿으니까, not 법인이에요. not 법인. 법인이 아니다. 이런 때는. 아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하면 법인이 되는 거고, 등기를 안 하면 하기 전 단계. 하기 전 단계는, 낫법인. 근데 우리는 뭐 낫법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문으로 하면 안일비자를 써요. 안일비자. 이렇게. 비법인이라고 그래요. 비. 이거는 영어로 낫이 비예요. 비. 그래 한문으로는 뭐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법인 사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죠? 그래서 등기 전에는 비법인, 등기하면 법인. 그랬죠? 요거 차이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흘러간다. 그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법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질 수가 없어요. 어디 뭐, 이런 건물도 아니고, 그냥 법인은 추상적으로 유형물이 없는 우리 추상적인 관념적인 존재예요. 관념적인 존재. 그래서 뭐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삼성이라는 명칭만 있을 뿐이죠. 그죠? 거기서 행위는 다 누가요? 대표이사 뭐 이재용 뭐 그런 사람이 하잖아요. 사장이. 그죠? 그러니까는 똑같이 법인이 행위를 하면은 그
대표이사라고도 하고 사장이라고도 하고 이런 사람이 직접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행동을 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주로 이제 법인 대표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설립 과정이 하나 중요해요. 설립 과정을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행위 방식이 뭐냐? 법인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법인이라는 거는 법인 자체가 행동을 못 해요. 법인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머릿속에만 그저 여기만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의 행동은 어떻게 하느냐? 대표기관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만일 병은행이 같은 데 가서 1억을 꿨다. 1억을 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비교 지금까지 앞에서 한 거는 요 법인 자연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갑으로부터 그죠? 돈을 꿨다. 그러면은 얘가 돈을 꿨다. 그죠? 이거 꿨다. 그러면은 돈을 꾸는 거를 뭐라고 그랬죠? 차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차용. 돈 꿔주는 사람은 대여. 돈 꿔주는 걸 대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건 기억나죠? 차용과 대여, 그죠? 대여했다. 그래서 돈 꿔주는 사람을 대여인, 꾼 사람을 차용인,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 첫날부터 했지만, 을이 갑으로부터 1월 1일 날 꿔가지고 12월 31일 날 변제기에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갚아야 돼요? 당연히 을이 1억을 나중에 갚으면 되죠. 이건 자연인들, 그죠? 이렇게 갚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는 그냥, 우리 차용증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꿔서 변제기에 을이 돈을 갚으면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것도 돈 꾸는 게 돈 꾸는 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랬죠?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했죠. 소비대차. 그죠? 용어 자꾸 익숙하게 해보고. 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차용인과 대연이란 말이죠. 차용, 대여. 우리가 매매도 매도인, 매수인. 그죠? 매도인, 매수인 그거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차용인, 대여인.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저기 이제 자연인이 하죠. 근데 법인이 돈을 꾼단 말이에요. 법인이 돈을 꿔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어디 세계 해외에 나가서 막 활동을 하면서 돈도 꾸고 막 은행 가서 몇 억씩 막 대출받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법인이 돈을 꾸려면 반드시 을 명의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갑법인이 들어가야 돼요. 갑법인. 이렇게. 그리고 대표라는 것을 써야 돼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써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법인이 돈을 꾸는 게 돼요. 그러니까는 삼성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재용이 꾸면 개인이 꾸는 거고, 이재용이 꾸는 거고, 삼성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용 이러면 삼성 주식회사가 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는 여기서 따라서 요때 차용이 나고 그다음에 여기 바꿉시다. 이거 대여인으로 대용인이 아니라 오타니까 대여인으로 그렇죠. 대여인으로 그러면 차용인이 누가 되느냐?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을이 돼요, 갑법인이 돼요. 이렇게 갑법인 대표 을이 돈을 꿨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차용인이 을이 되는 게 아니라 갑법인이 되는 거야. 갑법인.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을 대표가 갑법인 대표 을 이렇게 꾸면 갑법인이 차용인이 되고 대여인은 그냥 병이고 병은행이나 은행이나 등등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소비대차 계약이 되는 거야. 소비대차 계약이.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효과로서 나중에 이행기가 도래하면 차용인은 1억을 반환해야 되겠죠. 그죠? 반환할 채무가 있는 거고, 변제가 됐을 때에는 요거 채무, 알겠죠? 이제는 의무, 채무, 그죠? 그러면 얘는 돈을 나중에 변제가 되면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구조로 다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날한 매도인, 매수인에서 권리 의무 구조를 잘 알면은 모든 계약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비대차의 계약 당사자, 지금처럼 여기는 자연인이 계약 당사자, 소비대차라는 계약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그죠? 당사자가 돼서 차용인 대연이. 그러면 여기는 법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당사자가 된다.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처럼요. 요 방식. 법인을 꼭 써야 되고 대표라는 것도 꼭 쓰고 그 대표자 이름도 쓰고 이렇게 세 개를 써야 돼요. 알았죠? 갑법인 대표 을. 삼성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용 뭐 이런 식으로 딱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갑법인이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갑법인하고 얘가 차용인, 얘가
대여인 해서 계약당사가 됐죠. 이런 걸 이제 법률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을이 법인 대표 을로 차용을 하면은 그 법률 효과요. 법률 효과가 누구한테? 법인한테 기속된다 이런 말을 해요. 법률 효과가 기속된다. 그러니까 법률 효과가 뭐예요? 효과가 채무잖아요. 채무. 그죠? 갑법인 돈 1억 채무. 그때 매매하면은 소유 등 점유권 이전해줄 채무, 5억 주고 채무 이렇다. 그게 법률 효과였잖아요. 그죠? 여기도 똑같이 1억 반환할 채무는 법률 효과라고 그러고 이게 이렇게 갑법인 대표로 하면 법률 효과가 얘한테 기속되는 거예요. 얘한테. 그래서 돈은 누가 갚아야 돼요? 갑법인이 갚아야 돼요. 갑법인이. 그죠? 그러면 나중에 돈을 안 갚는다.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은 병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돼요? 을을 상대로 해야 돼요? 갑법인을 상대로 해야 돼요? 이제 갑법인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갑법인을 상대로 해서 소재계에서 승소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삼성 주식회사 재산에 가서 강제 집행해서 뺏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걸 이해하는 거. 갑법인 대표 을로 했을 때는 소비자 계약당사 법인이 된다. 법인. 그래서 법인이 돈을 꽂기 때문에 나중에 변제가 되면 그 상대방은 법인한테 돈 달라고 해야지 개인한테 돈 달라고 못 해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두 가지 이렇게 해서요. 요거하고 그죠? 이렇게 요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설립 절차하고 그다음에 법인에서 갑법인 대표 을로 했을 때 법인이 계약 당사자가 돼서 법률 용어로 법률 효과가 기속된다는 말을 쓴다. 이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죠? 그래서 이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 안 되고 나중에 하고 그래서 여기만 봅시다. 그래서 법인의 의의. 그러면 법인은 지금처럼 법률에서 만들어진 권리 능력자예요. 그죠? 그래서 회사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이런 법인은 우리 사람들 머릿속에서만 돈은 관념적 존재예요. 관념적 존재. 관념적 존재라는 거는 유형물이 없다는 거예요. 만질 수가 없어요. 물질이. 우리가 상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법률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아까 법률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법인의 법정주의라고 한다. 법정. 그러니까 법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법에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민법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주의를 그 앞자 싹 빼고 뒷자 따가지고 법정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법인의 법정주의, 민법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또 상법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딱 준비해놓고. 따라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법인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법률이 없으면. 그러니까 법인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그래서 법인은 여기서 지금 이제 개념만 보면요. 법인이란 법률에 의해서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 법률에 의해서 법인격이 권리 능력이에요. 법인격은 권리 능력이에요. 알았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법률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된 또는 법인격이 인정된, 그죠?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추상적인 말로 하면 항상 어렵잖아요. 그죠? 이렇게 추상적인 말로 돼 있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법은 자연인 외에 법인도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법인격 주체 그러면 자연인하고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 있는 사람, 자연인, 법인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맞죠? 법인격이라는 것도 권리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이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어요. 사단, 재단.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사단법인이요. 법인은 법인인데 사람의 단체예요. 사람의 단체.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게 사단법인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서 법인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단체를 그래서 모여가지고 법인 설립 등기랑 그게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구성원 여기서 사단법이라니까 구성원 사람들이죠. 독립하여 법인 자체는 사람과 독립적으로 법인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권리 의무 주체로 인정되는 단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재산의 단체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산을 모아가지고 그걸 법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야, 근데 뭐가 있죠? 그러니까 기부단체다. 그래서 자산을 모았다. 그래서 100억을 모아가지고, 자선을 위해서 모아가지고 그거를 법인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거기서 대표이사도 뽑고 해가지고 그냥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산의 단체.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법인에 두 개 있는 거 알겠죠? 사람의 단체, 재산의 단체. 재단, 사단, 재단. 그죠? 여기서 본 대로 일정한 목적으로 해서 재산이요. 재산의 집합에 법인격이 뭐라고요? 권리 능력을 준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 추상적인, 여기에는 우리가 다 추상적으로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와다니까 어려워요. 안 와다니까 이게. 아이고,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설립, 이제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 여기서 이제 우리 민법을 보면요. 31조를 보면 법인 성립의 준칙, 법인은 반드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법정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법정. 이렇게 요걸 앞자 뒤자 법정 이렇게 앞자 뒤자 따서 법정주의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법정주의. 그다음에 민법은 비영리 법인 이렇게요. 여기처럼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영리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사람의 단체, 재단은 재단의 단체고 주무관청의 허가, 이거 구청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얻어서 법인으로 할 수 있는데 허가를 얻은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죠? 설립 등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봤었죠? 법률이 있어야 되고 정관이 있어야 되고 허가를 받고 설립 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럼 법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민법은 요거요. 그래서 민사법인은 영리 아니니까 아닐 삐자. 아까 낫이래요. 비영리해야 돼요. 비영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상법회사는 상사법인만 영리를 목적으로 해요. 영리는 뭐냐면 이윤을 추구하면 안 돼요. 이윤을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영리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 돈을 버는 거죠. 영리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돈을 버는 거. 상사회사는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민사회사는 돈 버는 걸 목적으로 못 해요. 이런 거 여기처럼 학설, 종교, 자선 이런 것들만 할 수 있어요. 저런 건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기억하세요. 민사법인은 비영리, 돈 버는 걸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상사는 돈 버는 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삼성 같은 데는 돈 버는 걸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법에 주식회사는 다 상법이에요. 상사회사. 주식회사는. 그래, 주식회사는 돈 버는 걸 목적으로 해야 돼, 또. 알았죠? 그래, 철저하게. 그래서 구별할 수 있겠죠? 철저히 구별해 놓는다. 예, 그래서 이제 됐어요. 이 정도면 기초지식, 법인의 기초지식, 법정주의, 비영리, 그 다음에 허가를 얻고 등기를 해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비영리 사단법인을 보면요. 여기서 목차만 보세요. 이거는 지금 비영리. 이거는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단체. 그 다음에 법인의 설립 요건. 그죠? 목적의 비영리성. 돈 버는 걸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설립행위가 뭐냐면 정관 작성하는 거예요. 정관 작성이 뭐라고 그랬죠? 내부적 규약을 서면으로 써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아까 만대로 학술을 위해서 하자. 자선을 위해서 하자. 막 이렇게 만들고 네가 대표이사하고 네가 감사하고 막 이렇게 쭉 써놓는 게 그게 이제 정관 작성의 설립행위예요. 그렇게 하고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설립 등기.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했던 거 그대로 쭉 나오죠? 이렇게 해서 했던 거. 예, 그렇게 되시죠. 그러니까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재단법인도 비영리 재단법인, 재산의 단체.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주로 재단법인은 자선 이런 쪽이 많아요. 그죠? 이렇게 기부하고 자산하고 이런 데가. 그죠? 이것도 똑같아요. 설립요건, 비영리, 설립행위. 이 설립행위 뭐라고요? 정관 작성. 용어가 정관. 그래서 내부 규약, 주무관청 허가, 설립 등기를 하는데 재단법인에서는 그럼 재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재단법인은. 그 재산을 모집하니까 사단법인과 달리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재산의 출연이 필요하다. 재산. 이 출연이라는 게 기부라고 생각하면 돼. 기부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새 골프 선수 최경주 같은 사람 알아요? 그 사람이 500억을 내놔가지고 그걸로 그 재산으로 재단을 만든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재산을 내놔야 그 재산 가지고 법인을 만들죠. 그죠?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연이라는 건 법률 용어예요. 출연. 이렇게 내놓는 거를 출연이라고 그래. 뭘 내놓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상식적으로 하는 말은 기부예요. 기부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게 하나 더 필요해요. 여기를 5번이라고 하면 되겠죠. 5번. 이렇게.
예, 요 정도만, 이런 거구나.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설립 과정을 하나 알아두라고 그랬죠. 설립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여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 말고요. 이제, 여기서, 여기 가서, 요거요. 법률행위. 아까 말한 대로요. 말한 대로, 요거. 법률행위 책임, 계약상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소비대차다, 매매했다, 누가 계약 당사자고, 누가 돈을 내고, 누가 채무를 부담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법률행위 책임에서 아까 본 대로요. A 법인의 대표이사 갑이 있다. A 법인 대표이사 갑. 그래서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대표권 범위 내에서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했다.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아까 했던 대로요. A 법인 하고 아까 노트에 있는 걸 그대로 응용해 보세요. 대표 을 일단 대표 갑이 을로부터 1억을 차용을 했어요. 1억을 차용했다. 그래서 갑이 개인으로 갑명의로 차용하면은 갑이 차용인이 되고 갑이 돈을 갚아야 돼. 근데 얘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한번 연습해 보세요. A 법인 노트에 있는 거 그대로예요. A 법인 대표 갑 이렇게 해서 돈을 꿨다. 이렇게 돈을 꿨으면 누가 저기 된다고 그랬죠? 차용인은 A 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를 법률적으로 뭐라고 그런다? 법률 효과가 A 법인에 귀속된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A 법인이 돈을 꿨으니까 A가 갚아야 돼요. A가.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체결할 때 이 차용 계약은 A 법인에게 유효하게 효력이 미치므로 유효하게 효력이 미친다는 건 유효하게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기에 A 법인이 을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채무를 부담한다. 해야 한다니까 채무가 있다. 그죠? A 법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랬을 때, 그렇다면은 A 법인도 이렇게 돼서 지금 본 대로 이제 법률행위 책임 이렇게 된다. 그죠? 따라서 이제 그렇다면은 여기서, 법인. 우리가, 자연인하고 법인하고 차이점, 자연인. 일단 우리가 자연인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어저께 했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냐면,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행위 능력이 있어야지만 된다. 이랬었잖아요. 그죠? 행위 능력이. 그러면 비교해서 법인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설립등기 하면은 권리 의무를 취득할 수 있어요. 권리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법인은 의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법인은 의사라는 게 판단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못해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은 3번은 행위 능력은 요구를 해요. 그런데 행위는 법인이 직접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누가 대신하였죠? 대표이사가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연인은 3개를 다 요구하지만 법인은 권리 능력하고 행위 능력만 요구된다. 왜냐하면 법인은 의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죠. 그죠? 요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좀 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A 법인이 돈을 갚아야 된다. 이런 거 알겠죠. 그죠? 이렇게 아까 노트에서 한 거를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그죠? 요게 이제, 법률행위고, 법률행위라는 게 우리가 법률행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매매계약, 소비대차계약처럼 민법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게 법률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서 소비대차계약, 매매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은 계약상 이행책임. 그래서 계약상 이행책임은 우리 매매에서는 소위 등하고 점유권 이전해 줄 채무고, 그 다음에, 수인은 5억을 줄 채무고, 그런 게 이제 계약상 이행책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누구한테 줘죠? 여기서 A 법인이 아까 본 대로 을한테 돈을 꿨으니까 얘가 차용인이고, 다시 반복 연습해 보세요. 대여인이고, 그죠? 따라서 얘네들이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법인 자체가 차용인이니까 얘가 요 돈을, 그죠? 그러니까 계약상 이행책임, 요게 계약상 이행책임으로써 얘가 돈을 갚을 채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을은 갑한테는 달라고 못하고 A법인한테만 달라고 그래야 돼요. 예,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그랬죠. 설립 절차하고 책임. 계약상 이행 책임 누가 지느냐. 요거 하고요. 예, 그 정도만 해서 그거 하나만 잘 정리하세요.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구체적인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려우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본문 강의 들어가서 하면 되고 지금은 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이것만 알아도 상당히 저기예요. 이것만 알아도 상당히 여러분들은 많은 공부를 한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법률행위 책임, 계약상 이행 책임, 그죠? 우리가 계속 저걸 해왔는데 이제 또 하나 할 게 이제 계약상 이행 책임에 대응되는 책임이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불법행위가 뭐죠? 내가 누굴 때렸다. 그러면 불법행위, 법을 위반해가지고 누굴 때렸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물어줘야 된다. 그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누굴 때리면 그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법인은 뭘 누굴 때리고 그러질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법인도 근데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누구 행위로 하냐면 그거 하나만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이 책에서 60페이지 이렇게 가봅시다. 불법행위 여기 60페이지요. 불법행위 능력, 불법행위 책임 이렇게요. 여기로 가봅시다. 60페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큰 줄기만 하세요. 계약상 이행 책임하고 불법행위 책임 이렇게. 불법행위 책임이 뭐냐 그러면은 불법행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법인이 누굴 때리지도 못하는데 그죠? 아니면 폭행이나 뭐 그런 걸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사례 그죠? 여기서 보면은 각 법인의 대표자 을이 있었어요. 대표이사가. 그래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예컨대 그럼 요거 갑법인이고 갑법인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여기서 을 대표 사람은 대표죠. 대표 을이요. 예컨대 이게 삼성 주식회사고 대표 이재용이다. 이재용.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저기서 병에게 이게 삼성전자라고 예컨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에서 대표로서 뭐 저기 전자기계 전자제품을 매도한 거예요. 팔았어요. 보통 삼성전자 제품 많이 사잖아요. 팔았어요. 그죠? 팔았는데 얘가 이제 소비자인데 쓰다가 이 전자제품에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 나서 뭐 불탔다. 뭐 불타서 손해류. 불타서 전자제품보다 더 많은 손해를 입었다. 그래가지고 뭐 1억의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제품을 사가지고 쓰다가 뭐 냉장고 같은 데서 불타가지고 집이 불타가지고 막 1억까지 손해를 입었어요. 그죠? 이랬을 때 병은 누구한테 이렇게 되면 1억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억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랬을 때 병은 갑법인한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여기 이것도 이제 여기서요. 이 법인이 여기도 똑같이 을 대표가 갑법인 대표 을이라고 해가지고 전자제품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런 손해가 입었잖아요. 그러면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져요. 물어내야 돼요. 법인이. 이건 계약상 이행 책임이 아니죠. 계약상 이행 책임은 아까 말대로 전자제품을 1,000만 원짜리 팔았다 그러면은 여기 얘는 물건 주고 얘는 1,000만 원 주고 그게 이제 계약상 책임이고 근데 그걸 쓰다가 불타가지고 집에 집까지 옮겨 붙어서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건 계약상 책임이 아니라 이런 게 불법행위 법을 위반해서 손해를 입었으니까 그죠? 요게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거예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다. 그래가지고 병은 여기 밑으로 할게요. 병은 누구한테? 갑법인한테 1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요. 법인한테. 그리고 여기 대표 개인이 전자제품을 할 때 자세히 설명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불이 났다. 그렇게 되면은 병은 개인한테도
을은 대표는 개인이잖아요. 개인. 사람. 여기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있을 테니까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가 가능해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법조문만 달라요. 법조문. 여기는, 근데 법인은 여기서 민법 35조고, 이제 여기는 750조인데, 뭐 조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인의 법리를 알아란 말이에요. 법리를. 알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요, 갑법인의 대표자 을이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거든 중, 대표사가,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직무, 그러니까 전자제품 파는 거는 그 자기의 직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대표이사니까. 행위로서 병한테 손해를 가했다. 그죠? 손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고장나서 뭐 불타 손해가 입었다. 그러면은 법인은 병에 대해서 35조에 의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대표자 개인도 병에게 민법 750조에서 불법행위 손배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법인, 개인,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법인이 아까부터는 계약상 이행 책임도 지고 불법행위 책임도 지는구나. 우리 법학이 그렇게 규율을 하는구나. 그죠? 그래서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요 정도만 해도 돼요. 요 정도만. 그래서, 법인은 설립할 때 법률 정관, 그 다음에 허가받아서 등기하면 법인이 성립되는 거고, 절차 그거 안다. 그 다음에 사단은 사람의 단체고, 재단은 재산의 단체다. 근데 다 법인이다. 그리고 민사법인은 비영리, 돈 버는 걸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알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야, 그렇게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임 문제로서 계약상 이행 책임 해가지고, 갑법인 대표을로 하면은 법인이 계약상, 법률효과가 기속돼가지고 차용인이 된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변제할 채무를 진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표이사가 잘못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어떤 손해를 끼치면 법인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알았죠? 개인도 지고. 그죠? 이렇게. 요런 것만, 요까지는 어느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법인은 요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삼각관계만 잘 기억해. 삼각관계. 법인은 이렇게. 이게 되면요, 대리도 금방 돼요, 대리도. 대표랑 대리랑 똑같아요, 구조가.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건 좀 이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대리는 요까지 하겠어요, 요까지. 두 가지. 내가 말한 세 가지죠. 설립 절차, 계약상 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세 가지만 알자, 오늘은. 목표. 알았죠, 목표. 예, 그렇게 세 가지 알고,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가보세요. 비법인이라는 게 나와요. 비법인. 아까 비법인은 뭐가 비법인이라고 그랬죠? 허가도 받았는데 등기를 안 한 상태. 그게 비법인이야. 낫법인, 그죠? 이게. 그래서 봐보세요. 비법인. 근데 비법인이요. 여러분들이, 종중. 종중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무슨 전주희 씨 무슨 공파 무슨 종중 해가지고 구성원 그 전주희 씨라는 사람들이 1000명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종중을 이루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종중이 굉장히 많죠. 무슨 김 씨, 무슨 이 씨, 무슨 박 씨 해가지고 그런 종중을 만들어 놓는데 그런 종중은 이렇게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몇만 명도 되고 이러잖아요. 그죠? 사람의 단체는 맞아요. 사람의 단체, 그죠? 있어요. 종중 구성원은 굉장히 사람이 많으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 종중은요,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립 등기를 안 하니까는 법인이 아니라 아직 법인 전 단계인 비법인이 되는 거예요. 비법인. 그래서 낫자 자꾸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니까. 낫법인이에요, 낫법인. 그래서 한문으로 낫을 비라고 한단 말이에요, 비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거 비법인. 근데 비법인도 법인의 법률을 그대로 법인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비법인도. 알았죠? 법인의 법률가 비법인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A 종중 대표이사 가합이 A 종중의 권리능력 법인의 대표권 모인의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 을로부터 1억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똑같이 해보세요. A 종중.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은 종중이 대표적이에요. 종중 사람의 단체, 사람 무지하게 많잖아요. 막 몇몇 명 되는데 등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종중은. 그러니까 비법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도 비법인 사단, 그러면 종중 생각하면 돼요. 거의. 그리고 교회. 그 두 개가 비법인 사단이에요. 그렇죠? 교회도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설립등기를 안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비법인 상태가 돼 있는 게 종중하고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교회도 모르겠으면 종중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 대표이사 갑이 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누가 여기서 을로부터 1억을 차용했다. 1억 차용. 그럼 똑같아요. 개인 명의를 차용하면 갑이 책임을 지지만 여기서 A 반드시 종중이라는 걸 나타내고 대표 갑 이렇게 해서 3단계라고 그랬어요. 3개 A 종중 대표 갑 이렇게 3개가 나타나면 법률효과가 누구한테 기속된다? A 종중한테 기속된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 차용인이 돼요? A 종중이. 그죠? 그래서 돈은 나중에 누가 갚아야 돼요? A 종중이. 돈 안 갚으면은 을은 A 종중에 소재계에서 승소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A 종중 재산에 대해서 경매해가지고 배당받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 그렇게 계속 되뇌면서 그 절차까지 해보세요. 그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을로부터 이런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차용 계약은 A 종중에게 유효하게 효력이 미쳐서 이행기에 A 종중은 1억을 변제할 채무를 부담한다. 예,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비법인 사단이란 여기서요. 사람의 단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의 단체라는 거는 있어요. 몇만 명씩 있으니까 그죠? 있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은 거예요. 등기를 마치지 않아서 그러면 법인격을 갖지 못한다. 법인격이 뭐라고 그랬죠? 권리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죠? 권리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죠? 권리능력이 없다. 그죠? 법인격이 없으니까 권리능력이 없는 거야. 왜? 등기를 해야 권리능력 법인격을 취득하니까. 그죠? 그러나 판례는 대표적으로 종중교회. 요 정도. 근데 권리능력은 없지만 저기 법학에서는 저 등기만 안 했을 뿐이고 사회적으로 종중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법인의 법리를 그대로 준용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똑같고요. 이것도 똑같고 계약 책임이죠. 계약 책임. 이렇게 해서 요것도 똑같고 불법행위 책임도 똑같아요. 계약상 책임도 똑같고 아까 우리 법인에서 불법행위 책임도 그대로 져요. 불법행위 책임도 그대로 인정돼요. 법인한테 35조 이렇게. 그래서 법인을 잘하면 비법인은 자동 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인의 법리가 비법인에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계약상 책임도 지고 불법행위 책임도 지는 거예요. 누가? 법인이. 알았죠? 예, 그렇게 준비를 해본다. 예, 그래서 비법인 이렇게 해서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법인이 이제 거의 됐어요. 법인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계약 책임이고요. 1번 계약 책임. 그리고 뒤에 보면은 요게 이제 불법행위. 그러니까는 여기 똑같이 봐보세요. 비법인 사단 갑종 중에 대표자 을이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있던 중 을이 종중에 쭉 도모하는 행위에다 병에게 손해를 가했다. 그죠? 그래서 이랬을 때는 원칙 예외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종중 자체가 이렇게 해서 여기로만 이렇게만 연결해 주세요. 여기 요건 같은 건 좀 어려우니까 손해를 가하면 종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불법행위. 그죠? 그래서 이게 불법행위. 요까지만 딱 해놓으면 될 거예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예. 그래서 법인의 법리가 그대로 비법인에도 적용된다. 알았죠? 예, 그 정도로 하겠어요. 그 정도로 한다. 예, 그래서 그까지 하고, 그래서 주체가 끝났어요. 주체. 자연인 법인,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죠? 근데 법인은 권리 능력, 행위 능력만 있고 의사 능력이 없다. 의사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재 저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목적이 나오는데, 목적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예, 그래서, 노트에서 노트 10페이지를 가봅시다. 10페이지. 지금까지 이제 10페이지를 가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건 하지 마세요. 막 요건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거는 전 본 강의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 이건 지금 하지 말고, 여기 가서 이제 10페이지로 가세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요. 그러니까 민법 1조, 그죠? 그러니까 1조에서 법을 했고, 법률, 그죠? 2조 신의칙을 했고, 그 다음에 당사자 파트를 한 거예요. 그죠? 자연인, 법인, 그죠? 자연인, 법인, 그죠? 우리가 하여튼 첫날 했을 때 공통되는 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죠?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당사자가 끝난 거예요. 당사자 파트. 그래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있어야 되고, 법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렇죠, 여기 목적. 그러면 대충 했었죠. 그래서 어저께 이거 확가적사라고 그랬잖아요.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지만, 요게 있으면 유효고, 그죠? 요게 다 있으면 유효하다고 그랬죠? 만일 없으면, if나 없으면 다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파트가. 확가적사. 그렇다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목적 파트에서요. 목적 파트에서, 이거 우리 어저께 첫날부터 했던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 청약의 의사표시, 계속 이걸로 얘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승낙의 의사표시, 해서, 이게 합치를 하면, 그죠? 합치를 하면 그걸 법률요건으로 법률효과가 생기는데, 매도인은 무슨 의무죠? 소유권과 점유권 이전해주고 5억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게 채권이고 채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수인은 마찬가지로, 의무는 5억을 지급할 채무가 있고, 점유권과 소유권을 받을 권리가 있고, 채권 채무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요, 이거. 권리 의무. 그리고, 그러니까,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해주고, 점유권 이전해줄 권리 의무로서 행위를 해줘야 돼요, 행위를. 그리고 얘도 돈을 주는 행위를 해줘야 돼요, 그죠? 행위를 한다. 그죠?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요. 이렇게 권리 의무, 이렇게 행위 같은 거를, 우리 법학자들은 이거를 법률 행위에,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민법 행위죠. 계약의 목적이다, 내용이다, 급부다, 객체다. 그러니까 하여튼 법학은 하나의 현상 가지고 여러 개 용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다 똑같은데 이거를 여러 군데 산자에서 다르게 써요, 다르게. 근데 우리는 이제는 지금 이번에 입문하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주고 점유해주고 돈 주고 이런 행위를 갖다가 목적이라고도 하고 법률행위 내용이라고도 하고 법률행위 급부라고도 하고 객체라고도 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목적물, 이거 토지와 건물, 그죠? 요거는 목적물이죠. 이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건물, 토지, 이런 거 동산, 그죠? 자동차,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건 목적물이고, 여기 물자 띄고, 그러니까 얘가 돈 주는 행위, 그 다음에 얘가 소유권 이전해주는 행위, 이런 행위를 목적이라고 하고, 내용 급부 객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일단은 민총에서는 이걸 목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목적. 그러니까는 목적물, 이걸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죠, 여기서부터 너무 어려워요, 이제. 그래서 여기 파트를 하는 거야. 알았죠? 요게. 근데 별게 아니에요. 그죠? 얘가 소유권 해주기, 점유권 이전해주는 행위, 얘가 5억을 주는 행위, 그런 거를 목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유효.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날부터 이거 무효 파트 계속 했었잖아요. 똑같은 거 반복이야. 똑같은 거 반복.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법률 행위를 하는데 여기서 여기 목적이죠. 목적, 확가, 적사 요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법률 행위에서 요건 여기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라서 지금은 요거는 여러분들 좀 실력이 쌓이고 나서 나중에 한꺼번에 총 정리하면 되니까 어디냐면 85페이지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민법과 민사소송법 요 중간에는요 민법과 민사소송법에서 총 정리하는 용도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는 지금 여기처럼 거기 63페이지에서 법률행위 요건, 뭐 성립 요건, 그 다음부터 효력 발생 요건 막 이런 거 주장 책임 증명책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전국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마스터를 해야 돼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바로 이제 인문 강의에 맞게끔 목적 파트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목적 파트로. 그래서 여기 65페이지. 그래서 여기는 10분 쉬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